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3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은 새학기 들어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일 텐데요.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첫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되 실제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는 요 정도의 문제는 가볍게 쉽게 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지리 모듬 학습지 일부이다. 세 항목에 대해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보통 모의고사 1번 문제가 옛날 지도, 고지도에 대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죠. 자,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 자, 이 지도가 알-이드리시의 지도입니다.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자, 오른쪽의 지도가 이제 TO 지도죠. 자, 그래서 두 지도는 종교적인 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알-이드리시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고요. 자, TO 지도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알-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여기 가운데에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인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여기 가운데에 그린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자, 이슬람 최대 성지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운데 그렸기 때문에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고요. 자, TO 지도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최대 성지 예루살렘을 가운데 그렸고 그들의 종교적 이상향인 파라다이스를 가장 위쪽에 그려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 세 번째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같으면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가 원래는 요렇게 지도에서는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남쪽이 바다고 북쪽이 이제 육지랑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자, 이 지도에서는 아라비아 반도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는 북쪽이 위쪽인 지도에서 아라비아 반도가 180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요. 자, 그리고 TO 지도 같으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자, 우리 대륙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위쪽이 지금 아시아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유럽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그러면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유럽이 북쪽이고 아프리카가 남쪽이잖아. 그래서 위쪽은 동쪽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도의 위쪽이 남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자, 아프리카 대륙 배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TO 지도에는 아프리카가 지금 여기 있죠. 맞죠? 그래서 TO 지도에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지금 여기가 유럽이고요. 자, 유럽의 위쪽, 그러니까 위쪽이 남쪽이니까 남쪽이 여기가 아프리카죠. 자, 그리고 왼쪽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도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옳게 답한 학생은 갑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농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우리가 선택하고요. 자, 만약에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시 대한민국 지원 국가를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평가 기준의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표 그대로 점수를 좀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수단은 1인당 곡물 생산량이 73이기 때문에 요거죠, 맞죠? 1인당 곡물 생산량 100 미만이니까 3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 첫 번째 곡물 생산량 점수는 3점. 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161이니까 2점. 에티오피아는 200 이상이니까 1점. 이집트도 200 이상이니까 1점. 탄자니아는
100 몇이니까 2점. 이렇게 1인당 곡물 생산량 점수를 먼저 정했고요. 자, 두 번째 도시화의 점수는 요거 보고 우리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수단이 20%니까 3점이네요. 30 미만. 마다가스카르 39니까 2점. 에티오피아 20이니까 3점. 이집트가 43이니까 40% 이상이니까 1점이고요. 자, 탄자니아는 35%니까 2점이네요. 자, 그리고 6.25 전쟁 시 대한민국 지원 여부. 자, 요거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미지원은 1점, 물자 지원하면 2점, 병력 지원하면 3점입니다. 그러면 병력을 지원한 에티오피아는 3점, 물자를 지원한 이집트는 2점, 나머지 미지원 국가는 1점씩입니다. 그러면 총점을 다 더하면 남수단이 7점, 마다가스카르가 5점, 에티오피아가 7점, 이집트가 112니까 4점, 탄자니아가 221이니까 5점입니다. 그러면 총점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자, 두 나라가 가장 높은데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병력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우리가 에티오피아로 자,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지도에서 에티오피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A가 이집트고요. 자, B가 남수단이죠. 그럼 C가 에티오피아. 그리고 D가 탄자니아. E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자, 그럼 에티오피아를 고르면 정답은 3번. 자, C가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다 국가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자,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일본하고 호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그나마 높은 나라는 우리가 중국으로 자,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일단 중국 자, 먼저 고르시고, 나와 다는 3차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둘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와 다는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가지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를 보시면 특히 광물, 그리고 석유, 석탄, 금속, 귀금속, 육류, 그러니까 공업 제품이 아닌 광산물이나 특히 뭐 육류 같은 축산물 같은 것들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호주를 고르시면 정답은 중국, 호주가 연결되어 있는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으면 호주랑 다르게 자동차, 뭐 기계류 같은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겠죠. 그래서 다를 일본으로 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기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역이 기역에 보시면 비가 자주 내리는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림 속 우중충한 하늘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 프랑스 북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기에는 자, 비가 자주 내리는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을 활용했대요. 그러면 파리의 기후 특징 하면 서한의 양성 기후. 그래서 기억에 비가 자주 내리는 이 기후는 서한의 양성 기후다. 근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지중해성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기억은 서한의 양성 기후고, 서한의 양성 기후와 관련된 선택지를 고르시면 정답은 5번이죠. 여기서 서한의 양성 기후가 가축 사육과 식량 및 사료 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농업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혼합농업 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한의 양성 기후의 대표 농업을 설명한 혼합농업을 설명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도 볼게요.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열대우림 기후를 설명하는 것이고, 자, 2번에 열대저기압으로 풍수해가 잦다. 자, 열대저기압은 태풍이죠, 태풍. 그럼 이 태풍 피해가 자, 유럽까지는 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리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 식량작물력, 카사바, 얌 등을 주로 재배하는 것도 요것도 열대우림기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3번은 다 열대우림기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자, 4번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은 자, 유라시아 대륙 동안 쪽이 되는 거죠. 맞죠? 유라시아 자, 대륙 동안 쪽, 우리 몬순 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4번도 자, 틀림 설명입니다. 유럽은 대륙 서안에 위치해서 계절풍이 불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열대기후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여기서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 중에서 적도가 가까운 곳이라면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적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자, 요 지점이 적도가 거의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고 이 지역이 연중 다습할 것이다. 자, 그럼 A, B, C 중에 자, 특히 B를 볼게요. 자, B가 내시기 강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B를 적도가 통과하는 여기로 먼저 고르겠습니다. 여기의 기후는 당연히 열대 우림 기후겠죠. 자, 그리고 북반구에 하나가 있고요. 남반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차이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자, 건욱이 차이가 생기겠죠. 자, 북반구에 위치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은 6월에서 8월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야 되겠지. 강수 비율이 좀 높은 요 A를 여기로 자, 북반구에 자, 사반화기후로 골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C는 여기로 고르시면 되겠죠. 특히 C는 6월, 8월에 강수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6, 8월에 남반구 사반화에 해당되는 곳은 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선택지를 볼게요. A는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어쨌든 A, B, C는 다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연교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더 크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C에는 상로 가렵수가 여러 층을 이루는 밀림이 주로 나타난다. 이 중에 상로 가렵수가 여러 층을 이룬 밀림, 이 밀림을 우리는 열대우림이라고 하죠. 이 중에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연중 다습한 B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A와 C는 사반화 기후. 자, B가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A는 C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자, 1월의 낮 길이가 길려면 남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 중에 남반구 남쪽에 위치한 C가 1월의 낮 길이가 더 길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는 A보다 강수의 계절 차이가 크다. 자, B하고 A 중에 자, B는 연중 다습합니다. 강수의 계절 차이가 거의 나질 않고요. 자, A 같으면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강수의 계절 차는 A가 더 커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7월에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C 같으면 남반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자, 1월하고 자, 7월 중에 7월이 건기가 되고 1월이 우기가 됩니다. 그럼 이 7월이 건기가 되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아열대공업대가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B보다 7월에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인 거죠. 자, B 같으면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도 AD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먼저 A가 위치한 곳이 아이슬란드죠. 자, 아이슬란드는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자,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라서 자, 화산 지형도 많이 있죠. 그래서 1번에 A섬은 지열 발전에 유리하다 하는 설명 당연히 맞는 겁니다. 자, B 같으면 태평양 쪽에 해양판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판이 자,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2번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3번에 C는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여기에 호수는 단층호죠.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대규모 지구대의 아래쪽에 호수가 만들어지죠. 이 호수를 우리는 단층호,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됐기 때문에 단층호라고 합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D 같으면 두 개의 대륙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데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4번부터 하자. 자, A, C는 모두 판이 갈라지는 경계다. 자, A는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 C는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죠. 그래서 모두 판이 갈라지는 경계다. 자, 4번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면 아이슬란드 같으면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
갈라지는 경계.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으면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 내부가 갈라지는 경계. 그래서 둘 다 판이 갈라지는 경계. 맞습니다. 그리고 B하고 D 같으면 판이 충돌하는 경계예요. 그래서 B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고, 여기 D 같으면, D 히말라야 산맥 같으면 두 개의 대륙판이, 자, 대륙판 두 개가 충돌하는 경계죠. 자, 그래서 4번까지 모두 맞고요. 자, 5번에 D는 B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A, B, C, D가 다 판의 경계라서 다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은 엄청 높죠. 가장 높은 데가 막 8,000m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지각판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각판이 두꺼워서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D는 B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5번의 설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종교와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글에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중에 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자, 사과가 중앙아시아 및 터키 동부의 원산지고 가의 경전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가로 알려져 있다. 이 에덴 동산은, 자, 우리 성경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크리스트교. 자,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전인 쿠란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전이 쿠란인 종교가 이슬람교죠. 그래서 나는 이슬람교. 자, 그리고 다는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대. 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자, 이 종교가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 크리스트교, 나 이슬람교, 다 불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의 성지에는 부다가야, 룸비니가 있다. 자, 부다가야와 룸비니는 다 불교의 성지입니다. 자,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대표적인 경관으로 십자가와 종탑이 있다. 요거는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중시하는 종교. 이슬람교죠. 자, 다는 불교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여기서 나니까 나로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4번에 가는 나보다 기원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종교가 기원한 시기. 자, 주요 종교의, 자, 기원 순서를 좀 적어볼게. 가장 먼저 기원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언제 기원한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크리스트교. 자, 가장 마지막에 기원한 게 이슬람교예요.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기원한 시기가 이르다. 자, 요게 정답이네. 크리스트교가 이슬람교보다 빠르니까요.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세계 신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세계 신자 수도 외워야 돼요. 자, 가장 신자가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 자, 두 번째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 자, 세 번째가 힌두교. 자,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자, 다하고 가 중에는 그러면 누가 더 많아야 된다? 크리스트교인 가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럼 5번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세 지역의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먼저 유럽이 가장 고령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세 대륙 중에 2022년 현재 가장 높은 대륙이 유럽이겠죠. 그래서 다가 유럽입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아프리카. 자, 그러면 남는 나는 라틴 아메리카.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나는 1960년부터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 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요거를 더한 값을 우리는 총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막대기 크기가 총부양비입니다. 총부양비입니다. 자, 나 같으면 총부양비가 쭉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자, 총부양비가 나는 총부양비가 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총부양비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 총부양비를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총부양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 비율분의 나머지 비청장년층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지역이 자, 총부양비가 감소했다는 건 청장년 비중은 증가하고 비청장년층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감소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청장년 비율이 증가한다 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다의 2020년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 비중이 높고 노년층 비중이 낮은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죠. 그러면 유럽은 노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아닙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2020년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 이렇게 구합니다. 자,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하죠. 유소년층 비율분의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가하고 나중에 유소년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가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가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가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자, 합계 출산율은 여자가 평생을 살면서 낳는 아기 숫자를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가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은 요거 우리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는 세 자원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 자원으로 옳은 거. 지금 찾아야 될 게, 고려해야 될 게 세 개입니다. 구리, 철광석, 코발트 중에서 고르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내 생산량 상위 3개 국가만 나타난다고 했고, 자, 수치는 세계 생산량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를 볼게요. 자, A가 가장 튀는 나라가 지금 1등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칠레. 자, 칠레 하면 구리잖아. 그래서 A는 구리 연결하시면 돼요. 자, 칠레를 보고 구리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를 볼게요. C. 자, C가 요 브라질에서 자, 요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브라질은 코발트 철광석 중에는 철광석이 자, 유명한 나라죠. 철광석은 안정 6개인 순상지에 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면 구리 철광석을 찾으면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B 같으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자, 엄청납니다. 이게 생산 비중이 요게 또 코발트가 되겠죠. 콩고 민주공화국이 코발트, 콜탄 같은 또 광물 자원이 또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가다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자, 미국의 이제 태평양 연안 자, 고공업 지역입니다. 자, 가는 태평양 연안 자, 공업지역. 자,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자, 첨단 산업이 발달하죠. 맞죠? IT 산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IT 산업이나 아니면 LA의 영화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나 같으면 여기를 나를 우리는 멕시코만 연안 공업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 산업이 첫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 항공 산업입니다. 자, 다는 우리가 5대5 연안 공업 지역이라고 하죠. 자, 이 지역은 주로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발달하는데 자, 과거에는 원료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먼저 개발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 지역이 쇠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별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녹슬어 가고 있다고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자, 현재 다는 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러스트 벨트에 해당되는 자, 다 지역이 돼야 되는 거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러스트 벨트에 위치하며 철강 산업이 발달한 것은 다겠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정보통신 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은 가죠. 태평양 쪽. 자, 4번에
공업지역 형성 시기가 다가 더 일러야 됩니다. 이 중에서 다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생산액이 많다. 자 여기에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멕시코만 쪽에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은 나에 더 발달합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글을 읽어볼게요. 자 아마존 분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열대림 면적이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금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럼 열대림이 파괴되면 아마존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은 강화되는 게 아니겠지 맞지? 더 약화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열대림이 파괴됐다는 건 이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두 번째, 자, 이는 당시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 브라질 정부가 열대림을 파괴해서 다른 형태로 뭐 도시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광산을 개발한다든가 소방목지를 늘리고 옥수수 밭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에 더 목적을 두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환경보호보다 경제 성장에 더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열대림이 자꾸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자, 안데스 산지에서는 기후 변화로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으로 생물들이 더 찾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 기온 상승이 당연히 원인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리을을 볼게요. 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나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요 협약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바젤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남사리 협약이 아니고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자라는 협약입니다. 남사리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협약이에요. 자, 그리고 미음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5번에 미음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이건 역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가 천연 에어컨이라 할 수 있는 바드기르가 설치된 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드기르는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 주로 설치하는 자, 실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이제 사막 기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주민들은 주변에 흔한 통나무로 만든 바냐에서 전통 사우나를 즐긴다. 여기가 이제 추운 지역이니까 주변에 통나무를 가지고 사우나를 만드는 거잖아. 이게 핀란드를 지금 모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운 냉대 기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대적 특징, 냉대기후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강수량 대비 연증발량. 자, 연증발량은 사막이 더 메마른 그 증발량이 높아야 돼서 냉대기후가 더 낮아야 돼요.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는 고위도에 위치한 냉대기후가 커야 되고, 그리고 수목 밀도는 더 높아야 되겠죠. 사막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 D를 고르시면 되죠. 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중 하나고 A, B, C는 밀, 쌀, 옥수수 중에 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 제시된 게 지역별 곡물 수출량 1위 국가의 곡물별 수출량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공이라는 요 네 나라들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밀산, 옥수수 중에 하나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자, 미국은 옥수수 수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은 이 A가 당연히 옥수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쌀은 별로 수출을 못할 거잖아. 그래서 B가 밀, 그리고 C가 쌀. 미국을 가지고 셋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밀, 쌀 요 순서대로 고르시고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가나라가 상대적으로 밀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니까 자, 이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자, 호주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는 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출하겠죠. 그래서 나를 인도 이렇게 나라까지 연결합니다. 그럼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A의 기원지는 아메리카다. 옥수수 기원지 아메리카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쌀하고 밀은 기원지가 아시아고요. 옥수수는 기원지가 아메리카다. 자, 3번에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요 순서입니다. 옥수수가 제일 많고, 자, 두 번째 쌀, 밀 순서입니다. B는 C보다 많다. 이게 틀린 거지. C가 더 많아야 되고. 자, 4번에 국제 이동량은 쌀이 제일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옥수수가 더 많다. 자, 쌀이 제일 적다. 왜냐하면 쌀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주로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해서 아시아에서 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미국은 밀 수출량이 옥수수 수출량보다 많다. 미국은 옥수수가 밀보다 수출량이 많죠. 옥수수 수출량이 더 많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나 빙하 지형을 그림의 AD에서 보는 거. 자, 찾아야 될 게, 자, 권고, 드럼린, 에스커, 호른 중에서 우리가 A, B, C, 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빙하에 의해 산 정상에 날카롭게 깎인 봉우리죠. A는 호른. 자, B는 호른 아래에 움푹 파인 반원형의 와지입니다. 자, B가 권고. 자, C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퇴적지형입니다. 드럼린이죠. 언덕 모양의 퇴적지형. 자, D는 길쭉한 모양의 퇴적지형입니다. 이 D는 에스커죠.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에스커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를 우리가 연결해 볼게요. 자, 주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홀은, 권고, 요 두 개는 침식이죠. 요 두 개는 침식작용. 그리고 드럼린하고 에스커는 퇴적작용으로 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들어갈 건 A 아니면 B고요. 자, 그리고 아니오에 들어갈 게 C 아니면 D입니다. 자, 그리고 반원형의 와지 형태이냐라고 했을 때 호르는 날카로운 봉우리고요. 반원형의 와지는 여기지 맞지? 권고기지. 그래서 가는 B 연결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니오에서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융빙수는 빙하 아래에 빙하 녹은 물을 융빙수라고 하죠. 그러면 융빙수가 흐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퇴적되는 에스커를, 자, 나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D, 자, 4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그래프 가나 국가에 발생한 난민의 국가별 거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를 지도의 AC에서 보는 것. 자, 여기서 난민의 국가별 거주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난민 이동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난민은 주로 가까운 나라로 이동합니다. 가까운 나라로 일단 탈출한다. 가까운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자, 요 세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시리아입니다. 자, B는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자, C는 소말리아입니다. 자,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어. 그래서 만약에 시리아 난민이 탈출하려면 가까운 나라로 탈출을 하겠죠. 어디 저기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거 한 방에 못 갑니다. 좀 먼 나라는. 자, 그래서 가까운 나라로 간다. 요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먼저 가 같으면 터키로 가는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터키가 여기잖아요. 그럼 시리아에서 터키로 요렇게 넘어가겠네. 그래서 가는 A, 시리아 고르시고요. 자, 나는 파키스탄이 1등인 나라입니다. 자, 그럼 파키스탄이 여기잖아. 요게 파키스탄이잖아. 아프가니스탄이 B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겠네. 맞죠? 그래서 나는 B, 아프가니스탄을 고르시면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나오는 거죠. 자, 16번 갑니다. 다음 글에 가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2021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었다. 가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자, 요거의 최대 수출국이 러시아래요. 그럼 가는 뭐다? 천연가스죠. 자, 석탄은 최대 수출국이 호주와 인도네시아고,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제1의 수출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크라이나랑 왜 전쟁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엄청 수출하는 나라다 라는 것만 잘 알면 됩니다. 시사적인 내용이란 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는 천연가스고요. 그리고 나를 볼게. 자,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양의 나를 수입한다. 자, 이거 당연히 그럼 석탄이겠지. 석탄. 그래서 중국은 석탄 소비가 워낙 많아서
자국에서 쓰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중국과 호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호주가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 이슈를 몰라도 가가 천연가스고 나가 석탄인 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가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했다. 이게 정답이지. 천연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죠. 이걸 수송하기 위해선 냉동시켜서 액체로 바꿔서 수송을 해야 되죠. 그 기술을 우리가 냉동 액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죠. 석탄은 주로 고기조산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육상구간 수송 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석탄은 고체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는 건 석유나 천연가스가 돼야 됩니다. 절대 석탄은 아니에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가장 빠르고 천연가스가 가장 늦죠. 그럼 4번 틀렸고. 자, 5번에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17번 갑니다.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거 우리 아시아 지역에 분쟁 지역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먼저 A는 위구르족이 사는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근데 이 위구르 자치구에 위구르족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틀린 거죠. 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것까지 맞지만 불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B 지역은 우리가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해요. 카슈미르 지역. 자, 이 지역은 종교가 분쟁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자, 인도의 힌두교 간의 갈등.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이제 대립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석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고 종교에 따른 갈등입니다. 자, 3번에 C는 C 요 지역이 일단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 미얀마고요. 미얀마 서부에 C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소수 민족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로힝야족입니다. 자, 요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있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미얀마는 불교를 믿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엄청나게 차별하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C의 이슬람교 신자들은 로힝야족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라는 3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D는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 D가 있는 이 섬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이에요. 민다나오 섬. 자, 이 민다나오 섬에 모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모로족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 속해 있는 곳이죠. 자, 필리핀 정부는 크리스트교 중심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를 믿는 필리핀 정부와 모로족 간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안에서의 다툼이지 베트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틀렸고요. 자, 5번에 A는 인도, B는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이 활발하다. A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이 활발한 거고 B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또 영역 갈등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나 세계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는 템즈강에 1894년 완공된 중세 고딕 양식의 유명한 다리가 있다. 자, 이 다리는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셜록 홈즈 영화에 등장하기도 한 이 다리가 타워 브릿지. 좀 맞죠? 타워 브릿지. 그리고 템즈강 이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가 도시는 우리가 런던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허드슨강이라는 힌트도 있고요. 브루클린, 맨하탄 이런 힌트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자, 국제연합본부가 있는 도시는 뉴욕이죠. 나입니다. 자, 나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다. 일단 유럽연합본부가 절대 뉴욕에는 없겠지. 뉴욕은 유럽이 아니잖아. 미국이잖아. 그래서 유럽연합본부는 어디 있냐면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 이라는 곳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 역사가 짧다. 유럽의 도시가 더 역사가 길어야지. 그럼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 높이 차이가 크다. 자, 여기서 미국의 도시는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 높이 차이가 커요. 자,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도심에 역사적인 건축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에는 역사적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도심의 역사적 건축물과 높이가 비슷한 건물들로 도심이 주로 분포를 해요. 자,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 같으면 도심에 어차피 역사적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높은 그냥 고층 빌딩으로 다 밀집시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는 미국의 도시가 더 크다. 요 4번의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런던은 수도가 맞는데 뉴욕은 수도가 아니죠. 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다음은 사이버 학습 화면이다. 답글 기억 내용 중 옳은 내용만 고른 것은? 자, 글을 읽어볼게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두바이 등은 황량한 사막에서 서남아시아 금융문화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한 후 석유 개발이 이 나라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답글에 달아보세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재벌국이잖아, 맞지? 그래서 석유 개발에서 이 나라가 어떤 점이 변했냐 하는 겁니다. 유목 종사자는 안 증가했겠죠, 맞죠? 석유로 돈 버는데 굳이 유목해야 되겠냐고, 맞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외국인 노동자는 증가했겠죠. 왜냐하면 석유를 개발하는 노동자,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 필요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많이 유입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당연히 증가했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인당 소득이니까요. 자, 그리고 도시와 촌락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겠죠. 왜냐하면 석유가 생산되는 일부 도시, 그리고 주요 도시들 위주로만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와 촌락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을 겁니다. 자, 정답은 쉽게 3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동남아시아 관광 안내문은 일부이다.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베트남의 지금 하롱베이 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기억에 탑카르스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탑카르스트는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을 받아 형성된 석회암의 바위 기둥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 다 석회암에 기반함인 거니까 자, 기억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자, 니은의 동남아시아 최대 호수라고 했는데 이 호수의 니은의 평균 수위는 1월이 7월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의 1월, 7월 중에 7월이 여기가 북반구라서 7월이 우기가 되고 1월이 건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천의 호수의 평균 수위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 7월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에 석호의 밑줄 그어져 있고 석호는 사주의 성장으로 만입부가 막혀서 만들어진 호수니까 자, 디귿도 너무 쉽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산호초 해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산호초는 열대의 수온이 높고 그리고 열대의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저위도의 해역이 고위도의 해역이 아닌 저위도의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리을은 틀렸죠. 자,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세계지리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 문제가 쉬워서 생각보다 선생님 영상이 엄청 길게 이렇게 가진 않았네요. 자,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해설을 잘 보시고 다음에는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더 이상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답 체킹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모의고사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